07 공간도형 1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 배웠죠? 자, 이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직선 L 위에 어떤 임의의 한 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 나 여기에 임의의 한 점을 A라고 하자. 그래, 직선 L 위에 임의의 아무 한 점이란 얘랑 똑같아. 한 점 A에서 자, 여기에 평면 알파가 있어요. 이 평면 알파에 뭔 짓을 하냐면요.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궈버리는 겁니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궈요. 자, 그래서 요 수선의 발을 우리가 B라고 부르자예요. 자, 이러면 우리는 이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는 각 OAO B를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을 칠판을 선생님이 평면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어떤 L이 지나. 그러면 L이 선생님이 요 지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러면 바로요, 이때 요 각의 크기,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만약에 제가 수선의 발이 아니라 이걸요, 그림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의 크기는 달라지나요? 예, 당연히 각도는 달라지게 돼요. 얘가 최단으로 떨어지는 거리이기 때문에 요 거리가 각도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요 녀석이 각도가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는구나요. 자, 그런데 말이 수선의 발이지 실제 도형에서 우리가 막 똑 떨어뜨렸을 때 여기가 그 무수히 많은 이 무수히 많은 평면 위의 점 중에 수선의 발인가? 이렇게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문제를 풀 때는 몇 가지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제일 어려운 포인트는 이거야. 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누가 수선의 발인 것인가?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뭔 짓을 한다? 이 어려운 무수히 많은 점 중에 꼴랑 한 점인 바로 이 수선의 발을 잘 찾아내기 위해서 직선을 포함하며 평면의 수직인 평면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선생님? 이 직선을 포함하면서 이 평면의 수직인 평면, 우리 이렇게 좀 쳐놓도록 할게요. 직선을 포함하며 평면의 수직인 평면, 이 부분을 네모 박스를 이렇게 쳐놓으십시오. 자, 얘는요, 이렇게 화살표 위쪽으로 빼서요, 직각, 삼각자, 평면이라고 좀 적어 놓고요. 자, 이 녀석을 다시 그림으로 가서 이 부분에 빗금을 쳐놓자. 즉,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평면은 이 직선을 포함하면서 요 바닥에 있는 평면 알파로부터 요렇게 집교하게 수직으로 서 있는 요 직각 삼각자를 포함하는 평면을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 평면에 이 지금 바닥에 깔린 평면과 요 직각 삼각자 평면이 90도로 딱 서 있는 상태지 요 평면에 교선을 찾아내야 해요. 자, 교선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교선 되겠지? 자, 이와 같은 교선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낸 후에 바로 요 교선에 바로 요 교선에 직선으로부터 무엇을 내리면 된다? 수선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하고 많은 점 중에서도 이미 평면이 결정이 됐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냥 나는 이 평평한 평면 내서 여기 수직이야 라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수선을 내리면 이것이 바로 공간 사이에서의 수선의 발이 돼서 각도를 구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할까? 내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으면요. 이 직각 삼각자를 포함한 평면을 찾고 교선을 찾아서 한 평면 내에서 이렇게 수선을 긋는 건 쉽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요. 다시 뭐를 하라고? 직각 삼각자 평면부터 찾고 교선을 찾아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끝! 이게 바로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얘들아,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선생님이 세 가지라고 가르쳤어요. 한점, 평행,
포함한다. 이렇게 가르쳤죠. 자, 얘가 바로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날 때고 이때는 각이 존재해. 하지만 평행할 땐 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0도예요. 똑같아요. 포함될 때도 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0도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는 0도라고 일일이 구하지 않고 문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직선과 평면이 각도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그림의 상태에서뿐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점 O에서 만난답니다.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요 점 O에서 만나는구나. 그리고 점 O를 지나는 알파 위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수직일 때, 자, 여기에 보이는 이 L이요, 요 알파 위에 있는 이런 어떤 한 점과 이렇게 얘 90도로 서 있네? 이렇게 되고요. 또 다른 평행하지 않은 또 다른 직선과도 이렇게 얘 90도로 서 있네? 이렇게 두 직선과 수직일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 요 직선 L은 평면 알파와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요, 요게 보이는 이 직선과 평면 알파가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요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얘랑도 수직이야, 얘랑도 수직이야, 얘랑도 수직이야, 얘랑도 수직이야, 얘랑도 수직이야 이런 무수히 반복해서 모든 직선과 수직임을 보여야 돼.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놀랍게도 뭔 짓을 했다? 이거 대신 이렇게 일일이 다 하는 대신 딱 직선 두 개와 수직이 되면 이 평면과 이 직선은 수직이 된다라는 정리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정리는 선생님이 조금 나중에 조금 몇 페이지 뒤에 한 2, 3페이지 뒤에 증명을 해드릴 거고요. 우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다? 딱 두 개의 직선값만 수직임을 보이면 이 평면과 이 직선은 수직이다 라는 거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직선 L을 평면 알파에 뭐라고 부른다? 수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수선이라고 부르잖아. 선분이 있을 때 90도 이런 거 수선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예요. 수선이라고 부르고요. 바로 요 점 O를 뭐라고 부른다? 수선의 발이라 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지만 무수히 많은 모든 직선과 수직임을 보이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직선이 평면 위에 딱 몇 직선하고만 두 직선과 수직이면 딱 요거 두 개만 보이면 다 볼 거 없이 이 직선과 이 평면은 수직이다. 즉 이 결론으로 인해서 이 평면 위에 있는 기타 잡다 무지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다 하고 얘는 수직이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되는 정리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이제 2, 3페이지 뒤에서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리겠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요거.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이 직선이 두 개의 직선하고만 수직임을 보이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하고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직선과 평면 위에 단 몇 직선만 수직이면? 두 직선만 수직이면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요. 자, 2번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직선은 평면 위에 다른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다른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림을 빼먹었네. 1번은 이런 상황입니다. 요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딱 두 개. 두 개의 직선이 바로 요렇게 요 하나의 L이라는 직선과 수직임만 보이면 최종적으로 L과 알파라는 평면은 수직이 된다라는 조건이고요. 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이 직선과 평면이 이제 수직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내게 되면요. 우리는 이 직선 위에 이제 이렇게 되게 작다 하고 많은 직선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L하고 만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직선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예요. 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꼬인이치에 있는 건 이동시켜서 만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으므로 여기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어디? 이렇게 만나게 해버리면 되거든. 만나게 해버리면 여기 직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만나든 안 만나든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L은 어차피 평행이동하면 다 만나게 될 거니까 수직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3번 문제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네. 얘들아 놀랍지? 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요 직선과 평면 위에 직선이 뭐다? 수직이다. 직선과 평면 위에 직선이 수직이다 라는 얘 뜬금없이 얘하고 평행이니까 얘하고 얘도 수직이니까 얘하고 얘도 수직이야. 이런 결론을 이용하는 문제로 많이 이 개념을 사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자. 자, 아래로 내려가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문제에서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인지 또는 또 다른 직선 M이 수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직선이 있어. 얘하고 평면이 수직인지 또 다른 직선과 수직인지 확인을 할 때는요. 항상 직선 L과 수직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직선부터 찾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수직이야? 평면이든 직선이든 야, 두 개의 직선 찾아. 무조건 얘랑 수직인 애부터 찾아보자요. 그리고 그렇게 두 개의 직선을 딱 찾아내면 그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하지 않잖아. 그러므로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자,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은 한 평면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직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평면이 요 두 직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평면이 평면 알파가 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직선과 평면 알파는 수직이다 라는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요. 또한 직선 L은 이 평면 위에 M이라는 직선이 있대. 그럼 결론적으로 L하고 뜬금없이 옆에 짜잔 하고 나타난 이 평면 위의 직선 M과는 다시 뭐다? 수직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두 직선 L과 L-가 있어요. L은요, AD라는 성분을 연장해서 만들어진 직선이고요. L-는 뭐? 요 D라는 점하고요. CG라는 점에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우리는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요. 여기에 보이는 이 녀석과 혹시 수직인 직선이 있는지 없는지 이 두 직선부터 찾으려고 해. 1번 행위를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1번 행위, 얘는 말이지. 그래, 얘는 여기에 있는 요 녀석 DH하고 수직이죠. 왜? 이렇게 옆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삐뚤음이 보이긴 하지만 얘는 까놓고 보면 이제 직육면체란 말이야. 여기가 90도란 얘기죠. 그래서 와, 얘랑 90도네 라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1번 행위, 첫 번째 뭘 찾았다? L이라는 녀석은 선분 DH와 즉 직선 DH와 수직이야. 직선으로 표시할까요? 어차피 연장할 거니까 DH와 수직이야. 요걸 찾았어. 그리고 하나 더 찾아야 돼. 저 L과 수직인 녀석 막 찾다 보니까 또 누가 보여요? 여기에 보이는 직선 CD도 얘도 90도로 이렇게 만나겠지? 왜? 얘는 직사각형일 테니까. 와, L은 말이지 직선 CD하고도 이렇게 수직이야 라고 찾아냈습니다. 1번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 그 두 직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평면이 존재할 거야. 자, 볼까? DH하고 CD로부터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남으로써 만들어지는 평면은 바로 요 면을 확장한 평면이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평면이 바로 이제 알파가 되는 거고 이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L과 이 평면은 수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요. 자, 그래서 자
이 DH와 이 CD를 만나게 해서 우리는 평면을 누구를 결정하게 된다? 평면 DHGC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수직이므로 결론적으로 L이라는 것은 평면 DHCGC와 수직이다 라는 요런 결론을 2번에서 내리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DM이라는 직선은 누구 위에 있어? 평면 DHGC에 포함이 됩니다. 야, 내가 얘를 봤더니 이 직선 DM이라는 녀석 말이지? 얘는 포함돼.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평면에 포함이 되는 직선이야. 평면 DHGC에 포함이 되고 있어. 그런데 평면이 L과 수직이므로 L은 누구랑도 수직이다? 이 평면의 한 원소인 DM이라는 직선과도 수직이다. L은 직선 DM과도 수직이다. 이런 논리로 발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 거야 라는 단계이므로 좀 머릿속에서 잘 훈련을 하고 기억을 해두시고 써먹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생각외로 많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보여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